자, 여러분 311페이지 자 봅니다. 311페이지. 뭐 다음 주 그 크리스마스에도 이분 날에도 강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또 여러분 다 안 나와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쓸쓸하게 다 혼자 강의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양독세를 계속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본방 사수하시고 여러분들. 솔직히 좀 아까 쉬는 시간에도 걱정이 되더라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달력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24일 날 또 나 혼자 와가지고 또 이게 또 뭐 그 어느 곳에서 그 지난번인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저 혼자 또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촬영하는데 수강생 없이 촬영을 하니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강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강의를 막 했는데 다른 수강생이 그날 빠진 수강생이 이제 어떤 수강생이 오더니 교수님, 아이고 갑자기 하다가 첫 시간 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뭔가 좀 이상하던거려 하면서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래. 혼자 하니까 그렇지. 다음 주에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무조건 본방사수 하실 거죠? 네? 본방사수 하시고 안 올 것 같은데? 오시고 본방사수 하시고 진짜 다음 주 걱정이란 말이지. 그 다음 주도 걱정이고 하여튼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무조건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자 오시고요. 300 시간 지나면 내가 28회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진짜 그 2017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내가 와서 공부를 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억이 됩니다. 311페이지 양도소득세 총론, 자, 의의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자연인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과세기간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그런 소득세입니다. 과세권자, 양도소득세 과세권자는 당연히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인데 양도자, 주소지 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그래서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이 아닙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고요. 자, 납세무자는 자, 국내 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그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 및, 자, 여기 또 밑줄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우리나라의 주소고수를 둔 고자의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자산을 양도하면 사실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마돈나든 싸이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냥 거주자 안 되고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 없고요.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주자야 되는데 그냥 거주자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 소고수 등 고자만이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보면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시험에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라고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번 순환에는 정교하게는 기본서 나오면 이제 정교하게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민법에서 지상권, 지역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개념들을 좀 기본적으로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더 결론을 내드릴 겁니다. 제가 더 기억하기 좋도록.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한번 꼭 완벽하게 기억 못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이요. 당연히 토지, 자, 건물은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일정한 권리도 갖고 있으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이요. 양도세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먼저 토지하고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당연히 대상이고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가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부동산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없이 저한테 이제 들을 얘기예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양도세 대상이 된다. OX, X입니다. 양도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라 그럴 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요, 얘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는 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뭐 보기에 고르라고 나오면서 최근에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나왔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용익물권 그러면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용익물권 이렇게 배워요. 용익,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이 있어요. 자,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또 지역권이 있는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슬쩍 지역권도 집어넣고 물어봐요. 지역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최근에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는요, 여기를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 나중에 뭐냐 저 지금 한번 읽어보기만 할 건데 대충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자 그 예가 있는데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그 아파트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우리 노원 에듀프로 출신 어떤 수강생이 그 주부 수강생인데 직장인이면서 자 직장인인데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저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수강생이 그분까지 그러니까 좀 그렇네. 제 카페 글도 잘 남기고 또 자주 우리 제 카페 정기 모임에 다 항상 참석합니다. 제가 1월 다음 공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 겸해가지고 제 카페에다가 제가 공지할 예정인데 2017년 제 카페 정기 모임은 2017년 새해 1월 한 15일 정도에 있을 예정이에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 자, 평일 날은 뭐 제가 그 강의가 계속 있어도 안 되고, 그 일요일 날. 그리고 졸업생들도 와야 되니까 일요일 날, 1월 15일, 일요일 날 카페 정기 모임을 제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이제 정기 모임인데 신년 모임은 중요한 게 신년이죠. 신년 정기 모임인데요. 1년에 몇 번 안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월 달에 신년 모임으로 모일 건데 자 모이면은 요번에는 서울 남산에서 모일 예정이에요. 서울 남산에서 힘든가요? 산책 올라가는데 산책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젊은 연인들 그냥 산책하는 데지 뭐 거창하게 등산복 막 거창하게 등산화 신고는 안 와도 되는데 구두 신고는 안 돼요. 등산나 내지는 그냥 운동화 신고 옷 따뜻하게 꼭 등산복 아니어도 돼요. 그 따뜻한 점퍼 같은 거 따뜻하게 그 옷 입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핫팩 같은 것도 갖고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머니 난로 이런 거 주머니 넣고 와서 그래서 남산 올라가는데 서울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산에 못 올라가 본 분들 많죠. 그래서 또 지방 분들도 위해서 그래서 서울 남산에서 서울 타워 있잖아요. 거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서울 시내도 구경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갈 거니까 그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다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시고요. 그 오시면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뭐 엄청 많이 모이겠죠. 몇백 명만 모이고 이러겠죠. 한번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적게 모일 때는 3명, 저 포함해서 많이 모일 때는 40명대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여기 오면은 합격주 제가
이제 그 온 사람들은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게 오게 되면 이제 제 전화번호도 알게 되고, 또 제가 따라주는 또 합격주도 마시고, 술 한 잔에 합격주 마시고, 그러니까 꼭 오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지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날짜 비워놓으시고 스케줄 비워놓으시고. 그래서 제 카페 모임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수강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합격생이죠. 근데 얼마 전에 지난 몇 달 전에 저한테 밥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왜 샀냐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데 여전히요 일반 직장을 다니는데 그 분양권 해가지고 천 몇백만 원인가 벌었다고 그러면서 그 밥을 한번 샀어요. 저하고 포함해서 여러 명을 밥을 한번 샀는데, 자 그런 그 수강생의 그 남편은 있죠. 복 받은 남자죠. 그죠? 전생에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덕을 쌓은 사람이지. 그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직장 다니지, 그러면서 가게 보탬이 되지, 또 그러면서 또 합격도 했죠, 중개사. 거기다가 또 틈틈이 또 직장 다니면서도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분양권을 해가지고, 분양권 전매해가지고, 천 몇백만 원 세금 다 제하고, 천 몇백만 원 벌었대요. 아유, 이런 저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맨날 업고 다녀야 돼, 이런 이 신랑은. 그래서 그런 수강생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 나중에 또 배우는 건데,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또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채권이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지자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서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은 발행 기간까지는 몰라도 되고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서 나오면 쭉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있죠.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이 돼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보세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치를 때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전인데 이걸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시점에 어떤 걸 양도했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나중에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민법에서 계약금의 효력을 배워요. 그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생활에서. 자, 뭐 할 때 무슨 뭐 그 하다못해 펜션이든 무슨 뭐 아니면 뭐 콘도든 뭐 예약하고 그럴 때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 할 때 아니면 부동산 매매 결제할 때 계약금을 치를 때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그 계약을 우선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의자가 자,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있다는 건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런 때 어떻게 계산되냐면 취득가격은요. 요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치른 게 있다 갑이 그럼 요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요.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거예요. 피 얹어서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인데 그 전에 잠깐만요.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자산.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여기 보세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특정 교재 다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같은 골프 콘도미니엄 그 다음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회원권 자 이런 것들을 등등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명칭 불문하고 나중에 기본서로 하면 자세히 나와요.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자 남보다 배타적으로 배타적인 지위에서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야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강력하게? 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도 대충 이런 건 지금 똑같이 배운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처음 온 2명. 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 둘 다? 자 여기는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인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알겠지만 무슨 면적 기준, 시설 기준, 가액 기준 상관없어요. 남보다 배타적인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회원권은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자 왜 근데 자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이 예를 들자면 연간 회원권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거를 누가 사가지고 120만 원에 프리미엄 얹어서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절대 사지도 않고 여러분 동네의 사람들도 그걸 뭐하러 사요? 갖고 있다가 저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뭐하러 올라? 그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리고 언제 망할지 알고 또 가서 사장한테 말만 잘하면 쏙닥쏙닥 말만 잘하면 깎아주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걸 저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걸 사고 그래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만 근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단독 영업권만 자 양도를 하면 요때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프랜차이즈 있죠? 프랜차이즈 KFC 있잖아요. 저는 KFC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처음 이게 한국에 상륙했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런 데 잘 안 가니까 KFC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거 약자인 줄 알았어요.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BBQ를 바꿨어요. 닭 한 마리 얻어먹은 건 없지만 BBQ 프랜차이즈 서울 노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이 영업권을요. 자,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이건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양도소득이에요. 근데 자,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장, 건물하고 요즘 보면 맥도날드 이런 거 보면은 차로 그냥 드라이브인, 차로 그냥 가가지고 계산하고 또 쫙 가면 거기서 나오면 받아갖고 차에서 그냥 가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맥도날드 건물이 동네마다 다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건물과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외에도
특정한 법인의 주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한 그 법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 알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고요. 특정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특정 법인 주식,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또는 또 출자 지분도,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있는데, 자, 어떤 건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해당하는 우리 금융상품 있잖아요. 일정한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양도소득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물, 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자,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가 있는데, 아파트 임차권, 분양권, 입주권이나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같은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은 대상이 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반칙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정 권리도 대상이 된다. 자,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의 영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용권 대상이고, 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하는 일정한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할 때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자,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일정한 경우 대상이 되는 게 있고, 파생상품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자, 대상이 된다. 이 정도 봤으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그래서 과세 대상 311페이지 봅니다. 교재 보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고,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데,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와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이용 회원권. 또 3번과 4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도 대상이 되는데 요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왼쪽이거나 왼쪽 박스 조그만 거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지역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는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식, 일정한 주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즉 어떤 건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웁니다. 중요하지 않고. 파생상품, 자, 일정한 금융상품인데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완벽하게 기억은 못 하셔도 되지만 대상인 것들을 한번 눈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용익권 중에서 지역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불과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양도의 의의부터 저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오세요.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게 뭐냐. 아까 그냥 시간에는 아까 히터를 안 켜가지고, 그죠? 꺼갔나 봐요. 누가 덥다고 그랬는지 꺼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어제부터 약간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도 못 올렸는데, 근데 그 악조건을 뚫고 아까 잤단 말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 아까 그렇게 춥고 그래서 그 악조건에서 그렇게 졸기에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도 그 악조건을 뚫고 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추워가지고 콧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좀 그렇네요. 자, 히터를 켜가지고 좀 따뜻해졌지만,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도가 뭔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초딩 애들 보니까
저희 때도 그랬나 생각이 안 나는데 초등애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숙제를 하는데 무슨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투리 있잖아요. 사투리.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각 도의 사투리를 표준어 있고 이 사투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봐요. 그래서 사투리를. 그래가지고 뭐 사투리도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투리도 공부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사투리를 물어보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긴 하신데 너무 아주 오래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심하진 않은데 그 충청도 분이어가지고 한 50년 전에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어가지고 사투리를 쓰긴 쓰시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청 사투리 좀 쓰셔요. 그래서 조금 영향을 제가 받은 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서울이다 보니까 사투리 몰라요. 충청도 사투리도 그냥 대충 흉내만 좀 내는 거지 잘 몰라요. 뭐 다른 사투리는 다 진짜 흉내만 내리는 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사투리 중에 보면은 이제 강원도 사투리 있잖아요. 강원도도 영동하고 영서가 틀려요. 속초나 이런 쪽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북한말하고 똑같아요. 영서 쪽은 또 좀 사투리가 원주 같은 데는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주 같은 데서 강의하다 보면 수강생들 중에 가끔씩 있잖아요. 저 진짜 산골짜기 막 그 태백산맥 그 산골짜기에다가 살다 고향인 그런 여성 주부 수강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해요. 뭐 저한테 뭐 물어볼 때 뭐 그 진짜 강원도에서 흉내를 못 내겠네. 교수님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니더래요.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뭐 엄청 웃거든요.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사투리가 보면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느리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느리고 또 그다음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실례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표준으로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는 좀 길어요. 근데 충청도 사투리는 진짜 짧아요. 자, 실례하겠습니다. 그럴 때 있죠. 좀 봐요. 끝이야. 진짜 세 글자잖아요. 좀 봐요. 그럼 끝이에요. 좀 봐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셨습니다. 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충청 사투리는 진짜 짧아요. 가슈. 끝이야. 진짜예요. 그런 끝이야. 여러분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있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표준어로 우리 서울에서는 뭐 여자한테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데서 춤 한번 추실래요? 뭐 하면서 이렇게 꼬시잖아요. 이제 여자를 꼬실 때 남자가 여자들은 괜히 춤추러 왔으면서도 되게 보면 여자들 나 그런 옛날에 보면 제가 최근에 그런 데 안 가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때 그런 데 갈 때 보면은 여자들 희한해 보면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왔으면서 있죠? 남자가 거의 우리랑 같이 한번 놀래요? 뭐 춤 한번 출래요? 이러면은 괜히 튕기고 막 이렇게 막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애가 꼭 튕겨. 야야 아니 왜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선택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라도 애들이 좀 예쁜 애들이 어떤 이제 남자애들이 예쁜 애한테 놀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자고 하면 가려고 하면 저 못생긴 애가 꼭 야 가지마 우리 집에 가야 돼 이러면서 애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진짜 애들 있고 여자들 그 춤추러 왔으면서 꼭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굉장히 막 튕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놀자 막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몇 번 갔다가 뭐 이렇게 애들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뭐야 내가 저기 춤추러 왔으면서 춤도 안 추고 그랬더니 뭐 나는 이제 그런 말 하기 싫어서 저는 이제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충청도 서울에서는 뭐 춤 한번 추실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충청도에서는 여러분 남자들이 차발에서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춤 한번 추실래요? 그런 거 저 여자한테 남자가 그럴 때 딱 두 글자면 끝나요. 충청도에서는 진짜예요. 저기 출튜? 그러면 끝난대. 진짜 충청도 사람들이 천안에서 출튜? 그러면 끝난대 거기는. 그래서 충청도 듣는 동영상 수강생도 많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저 글 좀 올려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여기 참 충청도 출신. 충청도. 그래. 진짜 맞나? 아까 그래서 가시오 그것도 진짜 잘 맞히더라. 진짜 출튜? 이래? 그 정도 아니야? 안 가서 모르겠고. 저 어떡하네. 충청도 출신이었구나. 우리 맨 끝에 있는 사장님 충청도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모르시는구나. 자, 어떡하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사실상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양도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OX. X입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양도했다고 봅니다. 잔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립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있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담보가 뭐냐?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도담보가 뭐고 양도담보가 뭔지 배워요. 자, 그럴 때 양도담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자세한 민법적인 것은 양도담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에 배우시고요. 제가 이제 양도담보, 자,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때 배운 것은 양도담보는 1960년대, 70년대 재봉틀 판례를 공부했는데 보세요. 어떤 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요,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 해가지고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재봉틀이 지금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중요했었죠. 그럴 때 이 재봉틀을 굴려서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돈이 필요해. 예, 그 학비 때문에 자녀.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한데 급한데 돈이 없어요. 돈은 급한데. 자, 그래가지고 이 재봉틀을 담보로 해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어떤 계약을 하냐면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해요. 굴려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채권자한테 이 재봉틀에 자, 처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여전히 어머니가 사용 수익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 재봉틀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양도담보 계약이에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얘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재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얘기는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어요.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세법은 관계없는데 여기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소유권은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자,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그래서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웁니다. 민법적인 얘기라고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권리인데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 권능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도담보 계약은 이 소유권 내용 중에서요,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냐면 여전히 이것은 채무자가 가져요. 채무자가.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는.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자,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갑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어봤을 때 여기 보세요. 갑에서 을로의 이 소유권 이전은 요때 요 이전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관념적으로 처분권만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해요. 팔아버려요.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완전히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제3자한테 대가받고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다시 결론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형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까. 근데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기 봅니다. 반드시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있죠? 네, 무상이전은 대가 없이 이전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걸 볼 거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판례와 소득세법 통칙에 관한 이제 예규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쫙 배워요. 그럴 때 공부 많이 됐을 때 이제 나중에 그러면 심화 이론 갔을 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례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만약에 안 보던 게 나왔다고 쳐요. 그래도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낯선 거예요. 그럼 딱 보세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닌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결론.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지 속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록과 무관하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예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양도의 의의를 보세요. 자산에 대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 변제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 밑줄이에요. 이거를 더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줄인다고?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쭉 나와요. 시험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나오는데 이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를 이해하면서 용어를 익혀두고 이제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셔야 되는데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차츰 이제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가면서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립니다. 오늘은 요거 시간이 좀 그래서 양도의 의의까지만,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의의까지만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여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비과세 내용 몇 가지를 좀 배우고 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자, 진도는 여기까지고 아니 끝난 건 아니지. 복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항상. 진짜 이제 좀 알 때 됐잖아요, 이제.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도는 페이지는 얼마 안 나갔는데 자, 교재에 없는 것을 설명드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하느냐. 잘 봅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과세 표준 주택분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그래서 실제로 9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억씩 나눠지니까 6억 초과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자, 또 종부세 세율은 과표 결정됐으면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은 그냥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겠다. 자, 누진세율이 정된다. 오늘은 그 정도만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보유세 우리 이혼화되어 있는데 재산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어 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에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허용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 기준은 아직 안 배웠어요. 150%긴 한데. 자, 재산세처럼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예?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이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원칙 부과과세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럴 때 관할 세무장이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올 때 납기를 언제로 합니까?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언제냐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재산세와 달리 무조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 고의서 날라온 원칙 정부부가세 원칙인데 고의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하고자 하면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종부세 무조건.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고? 예?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가 됩니다. 종부세 20%로. 그 다음에 종부세 물납은 허용돼야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자, 물론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45일이에요? 2개월이에요? 2개월입니다. 재산세는 분납기 아닌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종부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 12월 15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발렌타인데이 다음날 2월 15일 날 분납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소득의 한 종류인데, 자, 그럴 때 우리 소득의 종류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한다고 그랬고, 양도소득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요. 그럴 때 소득세 과세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배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은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이자 배당, 사업권료연금, 기사소득 이런 것들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근데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눴습니다. 고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 주소가 있거나 거소 판정 기준 얼마?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고자라고 합니다. 비고자는 고자 아닌 자고요. 고자다 그러면 과세 범위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고자는 안 되고, 비고자 당연히 안 되고, 그냥 고자 안 되고, 비고자는 안 되고, 고자해야 되는데 그냥 고자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고자만이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비고자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습니다. 마돈나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무 있다. 그 다음에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물건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주소지였으면 거소지. 근데 비고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비고자의 국내 사업장 소득,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주소지 아니에요, 비고자일 때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배웠는데, 양도세는 자, 과세 대상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아니에요.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있는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이런 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아까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하고 잔금 주기 전에 명의 넘길 때. 그 다음에 기타 자산 4가지가 있는데, 2가지 특정한 법인주 2가지가 있는데 안 배웠어요. 요건은. 자, 영업권이긴 영업권인데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등등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명칭 불문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식이나 또 파생상품 같은 거 대상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여러분한테 누가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등기록과 무관하고 등기록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한 가지 들어드렸어요. 어떤 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때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까지 합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양도세,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양도세. 여태까지는 양도세 워밍업이었고, 이제 중요한 양도세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용어 익히고 틀을 잡고 가셔야지 1월달 기본서 나왔을 때 이제 귀에 쏙쏙 더 잘 들어옵니다. 자, 그때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여러분 본방사수에서 나 혼자 강의하는 일 없고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